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굿모닝 N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시 30분을 기해 백령도, 대청도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가까운 지하 대피 시설로 대피하라고 전했고 일본 정부도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이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오늘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합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로 변질되면 6년 2개월 만에 최루제 캡사이신을 사용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해제됩니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40개월여 만에 사실상 엔데믹에 진입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과 광주가 28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울린 휴대전화 경보에 잠을 깨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방금 들어온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영범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전 6시 32분 합동참모본부에 문자 공지가 있었는데요. 합참은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곧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하루 만인데요. 경보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서울 지역엔 경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 미사일 관련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32분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곧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하루 만인데요. 서울 지역엔 경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 미사일 관련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지 이틀 만에 우주 발사체를 결국 발사했습니다. 미국 감시 목적이라고 경고한 만큼 미국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사직 전해주시죠. 네, 워싱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서 북한이 경고한 지 이틀 만에 우주 발사체로 예상되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곳 워싱턴 시간은 오후 6시가 조금 넘어섰습니다. 백악관과 미 국무부가 바로 방금 전에 브리핑이 끝난 상황이어서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NSC에도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어떤 발사체인지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북한이 위성 발사를 통보한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찰 위성 목적이 미국 감시라는 리병철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아직까지 백악관과 미 국무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발사체는 위성을 포함해 그 성격과 상관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으로 책임을 물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로켓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기술적으로 같고 핵 개발을 진행 중인 북한이 이 로켓을 얼마든지 운반체로 활용할 수 있어서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 NSC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경고한 지 이틀 만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것이 어떤 목적이고 어떤 발사체인지 미국에서도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자세히 또 미국을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관련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논란이 불거졌던 일본 우길기 자위함 사열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기상 악화 때문에 오늘로 예정된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 일정을 약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일정에 포함돼 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훈련 참가 함정 사열도 생략됐습니다. 함정 사열이 생략되면서 우길기 형태의 일본 해상자위대기를 단 해상자위대 호위함 승조원들이 이 장관을 향해 경례하는 장면도 연출되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해당 호위함이 부산항에 입항한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군국주의를 눈감아줬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자체 조사를 벌였더니 의심 사례가 10건이 넘었습니다. 시험 전부터 채용될 사람을 내정했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긴급 회의를 갖고 논란 이후 처음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충북 선관위의 2018년 경력 채용 계획 내부 문건입니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인적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채용 계획을 짤 때부터 내정됐을 거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송 차장의 자녀는 앞서 공고 없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추천 등을 받아 채용하는 비다수인 대상으로 임용돼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선관위 5급 이상 자체 조사에서는 기존 6건 외에 적어도 5건 이상이 특혜 채용 의심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또 선관위의 경력 채용은 2018년 이후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공개 채용은 110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론의 질타가 거세지는 가운데 긴급회의를 연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관련 논란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 또 실망시켜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서 제안한 전수조사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아빠 찬스 의혹 간부 4명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와 외부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선관위에 셀프 조사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긴급 기자간담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내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선관위를 향해선 합동조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의 요청이 있으면은 권익위의 단독으로 이 실태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이 실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셀프 조사보다는 이러한 객관적인 선관위가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만큼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협조하라며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전 위원장은 선관위 협조로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요청한다면 전 정권에서 임명한 권익위원장과 현 정권에서 임명한 부위원장이 동시에 조사를 하거나 조사에서 빠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수십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심사에 속도를 내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출석시키기로 하고
이에 불응하면 징계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여야 국회 윤리특별위원들은 일단 빠른 징계 마무리에 합의했습니다. 최장 60일까지 걸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제출 기한을 한 달로 줄인 겁니다. 다만 더 줄이자는 여당과 신중한 야당 사이 입장차도 엿보였습니다. 기간을 좀 많이 단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10일 정도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좀 주고 모여서 논의하고 하는 기간을 줄이게 되면 윤리자문에서 의견 없음으로 해가지고 보낼 수가 있어서 김 의원을 직접 윤리위에 출석시키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걸요. 김 의원에 대해 징계한다면 최저 경고에서 최고 제명까지 4가지 중에 내려지는데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예정대로면 7월쯤 국회에서 징계 여부가 확정될 전망인데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일주일여 만에 지역 사무실에서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면직됐습니다. 후임으로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검토되는데 대통령실은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후임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면직 이유에 대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감독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외에도 형법 조항 4가지를 들어 한 위원장의 잘못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처분에 불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한소송하고 그리고 재정정지 실정을 같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명박 정부 초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특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 등 윤 대통령의 방송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바로 임기를 이어가도록 인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중량감 있는 변호사 출신 등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두 의원 모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영장에는 경쟁 캠프가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에 돈봉투 살포를 결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5월 26일 국회의원 윤관석 체포동의안, 국회의원 이성만 체포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망신 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라며 부당한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라 반발했고 이 의원도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신에게 청구된 영장도 입장문과 함께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2021년 5월 치러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이 경쟁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접한 뒤 의원들에 대한 현금 제공을 결심했다는 내용입니다.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중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다만 경쟁후보 캠프가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탈당한 만큼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자 임모 씨의 집과 MBC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측이 과잉 수사라고 맞서며 압수수색은 무산됐는데 한 장관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사안이라며 경찰이 사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임모 기자의 주거지와 MBC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임 기자가 근무 중인 MBC 보도국 내 경제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조 등의 반발로 1시간 이상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 사안을 갖고 공영방송 MBC의 보도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것이 MBC 주장이시고요. 네. 영장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MBC 관계자들과 함께 MBC 취재기자의 책상에서 압수 대상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3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또 한 장관의 청문회 관련 자료인 주민등록 초본 등이 보관됐던 국회 사무처 의안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서 사실을 잘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MBC 노조는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 장관이고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